얼마나 그댈 그리워하는지 몰라. 가을의 어느 밤, 서울 아산병원의 창가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드는 순간 한국 음악계를 얼어붙게 만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라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목소리, 박정훈이 5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팬들은 믿을 수 없는 충격 속에서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왜 하필 그였을까? 그는 방탕하지도 않았고 술조차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인은 간경화였습니다. 모순처럼 다가오는 죽음은 사람들의 슬픔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인종을 지킨 이는 팬클럽 회장과 몇몇 지인뿐. 아내와 자녀는 미국에 있어 급히 귀국 비행기에 올라야 했습니다. 한때 오늘 같은 밤이면을 노래하던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오늘 같은 밤에 홀로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왜 그는 끝내 평안히 눈을 감지 못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인생을 되짚어야 합니다. 외로운 유년, 치열했던 무명 시절, 1990년대의 영광, 그리고 스캔들과 병마로 얼룩진 말년까지. 이것은 단순한 가수의 전기가 아닙니다. 무대 위의 찬란함과 무대 뒤의 그림자를 함께 지닌 한 세대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그의 마지막 아픔을 이해하려면 먼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박정훈은 196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기억 속에서 그는 늘 감수성이 풍부하고 흥얼거리며 멜로디를 찾아내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9살 무렵 가족은 새로운 삶을 찾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낯선 땅은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친구들과 말도 통하지 않았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음악을 발견했습니다. 교회 합창단은 그에게 자유와 희망을 안겨주었고 학교 음악실은 그의 비밀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농구를 할 때 그는 낡은 기타를 들고 가사를 적었습니다. 워싱턴 주립대에 진학한 그는 밴드를 결성해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박수 소리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노래로 풀어내며 점점 더 자신을 확립했습니다. 이후 그는 귀국해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안정적인 길이 보장된 듯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음악을 향했습니다. 강의 노트의 여백에는 언제나 음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989년 그는 데뷔 앨범을 발표했지만 대중의 눈길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름은 쉽게 잊혔고 그는 생계를 위해 번역, 강사, 공연 조명 설치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녹음실 근처를 서성이며 안에서 새어나오는 리허설 소리에 가슴이 뛰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희망을 지켜주는 불씨였습니다. 결국 그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것이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훗날 눈부신 성공과 동시에 깊은 상처로 이어지게 됩니다. 1992년 박정훈은 마침내 운명의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 오늘 같은 밤이면이 전국을 흔들며 데이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가요 톱10에서 무려 10주 연속 2위. KBS와 SBS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늘 1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1위 제조기 신승훈과 폭풍 서태지와 아이들에게 밀려 정점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그는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힘있는 보컬, 애절하면서도 감미로운 가사, 세련된 편곡 거기에 대부분의 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로서의 면모까지.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을 창조하는 예술가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앨범 하나를 위해 400시간 이상 녹음실에 머물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한 소절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집요함은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낸 명곡을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그의 몸과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1993년 먼 훗날에는 MBC 여러분의 인기가요에서 첫 1위를 차지하며 또 다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그를 항상 2위의 가수라는 꼬리표로 묶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웃었지만 무대 뒤에서는 고개를 떨군 채 고독과 싸워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훈이는 마음에 안 들면 끝없이 다시 불렀어요. 그 완벽주의가 명곡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를 지치게 했죠.
실제로 그는 불면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곡을 직접 쓰며 자신의 색깔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노래에서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느꼈지만 정작 그는 노래 속에 자기 고독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그는 발라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연인들은 그의 노래로 사랑을 고백했고 외로운 청춘들은 그의 노래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 뒤에서는 이미 피로와 압박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박정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찬란한 전성기 뒤에는 곧 다가올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정훈의 찬란했던 1990년대,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광은 빠르게 그림자로 바뀌었고 그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먼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시간의 녹음, 완벽을 향한 집착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후두통, 불면증, 만성 피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환하게 웃었습니다. 약에 의존한 채로 말입니다.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던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항상 2위의 가수라 불렀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비교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점차 그는 언론과 거리를 두고 조용히 음악에 몰두했습니다. 2000년대, 그는 사업에 도전했습니다. 송파구에서 LP바를 운영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엔 홍보였으나 점점 투자 유치에 연루되었고 결국 2,700억 원대 사기 사건 속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언론은 그를 사기꾼 가수라 낙인 찍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는 지시를 따랐을 뿐 돈을 빼돌린 적 없다. 그러나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는 잔인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에게 내가 죽어야 무죄임을 믿어주겠습니까? 라 묻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의 재판 끝에 그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침묵했습니다. 대중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사기라는 꼬리표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그의 몸은 무너졌습니다. 술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는 간이 절반 이상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간경화, 노래하던 가수는 병원 침대의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만 돌아오면 다시 무대에 서겠다. 친구 박준하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의 그 말이 너무 안타깝다. 결국 이루지 못했으니까. 영광, 스캔들, 병마 모든 것이 한데 얽혀 예술가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명예와 건강, 그리고 믿음까지 앗아간 너무도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박정훈은 더 이상 무대의 중심에 서지 못했습니다. 한 세대를 울린 목소리는 이제 병실의 벽에만 메아리쳤습니다. 그의 몸을 갉아먹은 것은 술이 아니라 억울함과 스트레스, 그리고 끝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간경화를 말했지만 실상은 오랜 세월의 상처가 그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드물게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그는 환하게 웃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정훈이는 여전히 노래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마이크 앞에 서면 목소리는 금세 갈라지고 호흡은 짧아졌습니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노래하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2022년 9월 17일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투병의 끝은 조용했습니다. 그 곁에는 팬클럽 회장과 몇몇 지인만이 함께했습니다. 미국에 있던 아내와 자녀는 급히 귀국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겨우 57살. 너무나 이른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예전처럼 기자들의 플래시는 없었습니다. 대신 흰 국화꽃과 흐느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팬들은 낡은 CD와 포스터를 두고 갔습니다. 한 세대를 울린 노래를 기억하며 너무 빨리 갔어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술을 하지 않던 그가 왜 간경화로 떠나야 했을까? 그러나 진짜 병은 간이 아니라 마음에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과 억울한 낙인,
그리고 이침의 고통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소리만 돌아오면 다시 무대에 서겠다. 그러나 그 꿈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가수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의 영혼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사라지는 너무도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침묵 속에서도 세대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집니다. 박정훈이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같은 밤이면은 카페, 노래방, 라디오 심야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가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단순히 발라드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딘가 쓸쓸했던 그의 얼굴과 눈빛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의 차별점은 단순히 풍부한 성량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노래 속 감정을 온전히 살아내듯 전달했습니다. 외로움을 노래하면 듣는 이들의 가슴에도 그 외로움이 스며들었고, 사랑을 노래하면 관객들의 심장도 함께 떨렸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늘 2위 가수라는 꼬리표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산은 당대의 어떤 스타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화려한 상이나 1등 자리는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완벽을 향한 집착,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은 그를 예술가의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억울한 투자 사건과 긴 법정 싸움, 그리고 뒤늦은 무죄 판결은 그의 삶을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중은 처음에 스캔들만 기억했을 뿐 결백은 잊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늘 상처와 함께 남았고, 그 상처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목소리만 돌아오면 다시 무대에 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의지 하나만으로도 팬들은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가수였고 그의 심장은 끝까지 무대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노래입니다.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눈물을 끌어내는 힘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을 들으며 사람들은 사랑의 아픔뿐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운명을 함께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박정훈은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마음 속에 자리합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눈물이자 그를 위한 눈물이기도 합니다. 짧지만 뜨겁게 살다간 인생. 박정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증명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떠났지만 그는 끝까지 음악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았고, 그 열정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오늘 같은 밤이면을 다시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단순한 발라드가 아닌 한 예술가의 삶과 눈물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의 죽음은 비극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용기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박정훈의 추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의 목소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